자, 그 아소카 왕이 불교를 다른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파시킵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곳이 어딘가요? 오늘날 파키스탄인 인더스강 중북부 위쪽인 간다라 지방이었죠. 간다라는 뜻이 의미가 향기로운 땅 그랬어요. 향기로운 땅. 얼마나 좋았으면 향국이라고도 썼겠어요. 중국에서는 컨타라, 컨타 뭐 이렇게 많이 그쪽 지역을 얘기를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향국이라고 썼어요. 그만큼 신비롭고 의미가 있고 좋은 곳이란 그런 뜻이겠죠. 그쪽으로 가고 또 아래쪽으로는 안드라 지방이라고 인도의 본토입니다. 그쪽으로 또 나중에 자기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로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불교를 전래시켜요. 기록에 보면은 아주 많이 합니다. 태국, 미얀마, 어떤 기록에는 로마까지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그럼 지금 이탈리아 만도 로마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로마의 구영토가 지금은 튀르키예랄지, 여러분, 터키 알죠? 뭐 그런 쪽이에요. 이렇게 지중해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에 있는 뭐 시리아랄지 이런 쪽을 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소카 왕이 보다 많은 나라로 불교를 전래시켰죠. 불교를 전래시킬 때 국법을 원하는 자들이 있고 법을 구해서 가는 것이죠. 가면 어디로 간가요? 부처님이 생활했고 살았고 부처님의 어떤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이 국법인이죠. 또 그 반대로 전법인이 있겠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로 아주 넓게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남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인 동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불국토를 만들게 됐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부처님의 묘. 그렇지만 묘라기보다도 부처님의 몸체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부처님의 몸이, 여러분, 불상 안에는 부처님의 진살이 안 들어있어요. 그 탑 안에는 들어있죠. 그 탑 이퀄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불상이 생기기 500년 동안은 탑이 제일 지엄하고 지존하고 숭엄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탑이 500년 동안 그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물론 탑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보리수, 아까 얘기하는 부처님의 족적, 다리 밑에 바닥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바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퀴, 또 뭐 있을까? 터번, 그 다음에 금강보좌라 해서 의자, 또 뭐 더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되게 부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1, 2세기부터 부처님의 공간을 막 꾸미고 장식하고 돌에 새기는 조각들이 나타난 걸 보면은 되게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필요하니까 석고 같은 것을 막 찍어요. 찍을 때 불상 같은 것은 모습이 어느 나라 사람 닮았다고요? 그리스 사람. 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원정하기 위해서 3만 킬로 이상을 오랫동안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인더스강 그 중북부 위에까지.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이에요.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부처님하고 조금 더 뒷사람이에요. 많이 차이 안 나요. 예. 그 다음에 뭐 공자님. 되게 한 100년 차이 나는 일모명사에서 대단한 성인들이잖아요. 어떤 간에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지리학자.
전쟁을 하려면 지리학적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 뭐 조각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적. 예? 이런 걸 따라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죠. 예?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는 과정에 바빌론에서 소위 객사하죠.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그 영토에다가 첫째는 부하 장군들 아니면 어떤 정치관들을 딱딱 심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나라를 경영해달라고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박트리아, 또 파티안가, 그 다음에 무슨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안티옥, 이런 도시들이 알렉산더가 스쳐 지나가고 돌아가고 나서 그곳에 그리스 히라빈들이 살아서 그 영토에서 옛 모습이 이렇게 재현돼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소위 뭐가 생겼어요? 불상, 흉상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그리스 사람으로 막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까맸든지 아니면 아리안족이면 좀 하얗든지 그랬는데 초기 불상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스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복도 그죠, 의복도. 이렇게 하고, 로마 초기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똑같은 것을 입죠. 자,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불교가 전래 전파됐는데 그곳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몸과 같은 불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인도 모습을 흉내내겠죠. 당연히. 왜? 인도 곳에서 유래됐고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고 불교가 인도인들이 믿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점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인도 곳을 아주 버려버린다 할지 어떻게 생략된다 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장 위구르 또 돈황 이쪽까지. 그쪽은 중국 사람들 얘기할 때 서역이에요. 서역. 서쪽에 있는 강토 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역은 36개의 소국이 있어요. 소국. 조그마해. 지금 보면 신장 위구르 하나에가 최소한도 열 몇 개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10개의 수없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중앙아시아에 무슨 탄탄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인도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인도 탑이 그대로 옮겨갔으면 좋았을 텐데 간다라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리고 간다라에서 조금 더 지나면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 신장 위구르 쪽까지는 인도 탑과 비슷한 탑이 가요. 그런데 간다라로 가면서 일단 기단이 발달한다 할지 몸체가 생긴다 할지 좀 달랐죠. 지난주에 우리 보았을 때 이런 걸 좀 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중국 본토 지금 중국의 낙양, 장안 이런 나라에 한족 아니면 오랑캐족들이 중국을 차이나라는 큰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들이 불교를 대개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한서 기록되는 63년, AD 63년에 최초로 불교 관련된 말이 나타나요. 한참 뒷 일이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좀 다르다. 가까우면 닮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다르다. 그리고 재료가 뭘로 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인도탑은 100% 거의 그대로 돌로 지어 있어요. 돌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거예요. 인도탑은. 그리고 신장 위구르 쪽은 벽돌로 흙으로 된 벽돌로 탑을 만들어요. 벽돌로. 그럼 거기서 조금 오면은 뭘로 만들까? 나무로 만들어요. 목구조로. 중국은 목구조예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장안에 뭐 보면 서안에 보면 뭐 현장이 자은사인가요? 그 대탑 보면 다 벽돌이던데 그건 한참 후의 얘기예요. 근데 초기에는 당연히 중국, 한국, 일본은 다 재료가 나무로 된 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꿔지죠. 바꿔질 때 어떻게 바꿔지냐. 나중에 수탁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자기가 취득하기 좋은 재료. 나무가 많은 일본에서는 뭘로 하겠어요? 당연히 일본 나무로 만들었지. 우리나라는 나무도 있고 돌도 있는데 독특하게 돌을 정말 잘 다스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성, 고대 고구려 성 같은 데 보면은 탁월하게 성을 잘 쌓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일본 가보면 뭐 일본의 오사카의 성 보면 겁나게 크고 좋던데 그것은 한참 후의 문제예요. 16세기 거예요. 16세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2차 대전 미국의 그 폭탄 세례를 다 받고 다시 만든 거예요. 오사카 성의 가운데 댄슈가쿠라고 천수가 이렇게 높은 건물 있잖아요. 그거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예, 그만큼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어진다. 건물이, 탑이, 불교, 가람이 그렇게 조성된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보면 신장 위익으로 인도에서 가깝다 하면 간단한 다음이 신장이에요. 신강이에요, 한자로는. 근데 읽기를 신장으로 읽죠. 강은 강력, 어느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청나라의 황제가 이쪽을 점령하고 새로운 영토다. 그래서 신강이라 쓰고 읽기를 신장이라고 하죠. 어떤 종족이 살까요? 위구르족이 살아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해요. 그 백성이 자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이 가만둬요? 거기를 히토르도 있고 핵 발전도 많고 나름대로 아주 엄청난 재화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절대 독립 안 시켜주죠. 독립하려고 아주 작사를 해요. 몇만 명 죽으면 탱커 다 없애요. 지금은 벌써 한족이 더 많이 살아요. 중국 쪽이. 얼마 전만 해도 좀 적은데 지금 막 옮기면 돈을 주죠. 지금 뭐 어디로 가면 한 달에 30만, 60만 원 준다니까 막 인구 5천 명씩 막 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교사를 시켜요. 교사. 중국에서 교사가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애들이, 영양대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위구르족에서 한족이 더 수가 더 많아졌어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탄압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죠. 불교의 전례는 실크로드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더라. 왜? 실크로드가 이미 있었고, 실크로드가 비단길인데 가면 폭신폭신하고 좋고 소프트하고 좋은 곳인가요? 천만에 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험난한 길이라고 했죠. 근데 독일의 지리학자 리토펜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썼죠. 여기 밑에 보면 사주지로 있죠. 예? 비단으로 짜서 만든 길, 그런 뜻이죠. 비단길이라는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써요. 사주지로. 주자 맞겠죠? 조인가? 주일 거예요, 주. 한자, 저는 한문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요. 쓰다가 글자 틀리기도 하고. 요즘 또 쓰지도 않고 누르면 F10, F9인가 누르면 그냥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크로드는 초원길, 저 위쪽에, 그냥 오아시스길, 해안길로 이렇게 되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를 동서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서동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요즘은 남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있다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야 맞겠잖아요. 기만민족이 다니는 초원길은 굉장히 빠르겠죠. 상인들이 다닌 오아시스 길은 험난하겠죠. 낙타로 가겠죠.
사이사이에 오아시스라는 도시가 있어야 되겠죠. 막 이런 게 좀 있고, 이걸 좀 이해하시고.